안녕하세요. 동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제 나이 32에 결혼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지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제 인생이 흘러갔어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 없을 줄 알았던 시댁이었지만 돌아가신 시어머니 자리에 새 시어머니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사실 새 시어머니가 있는 건 별로 문제될 게 아니었지만 문제는 새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결혼 전 남편에게 새어머니를 소개받지 못했던 터라 결혼 후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은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사실 남편은 새어머니를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하다며 늘 경계의 대상이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새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느끼곤 하였죠. 네 어머님들 사람이다. 준성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나가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깍듯이 시어머니로 모셔. 아마 준성이가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우리 식구가 됐으니 우리 집안에 대해선 낱낱이 알아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기어이 이 여자와 살림을 차리셔야겠어요? 어떻게 그래요? 보셨죠? 제가 당신 없으면 준성이한테 어떤 괄시를 당하는지. 그래도 내가 지혜비랑 살려고 하는 여자인데 어쩜 버릇없게 저러는지. 너 이 녀석,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래도 네 새어머니인데 앞으로 예의 차리고 대접해. 나랑 사는 여자니까. 아버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죠? 진짜 수정이 보기 부끄럽네요. 저 여자 제대로 된 각오도 모르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아무 여자하고나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최악이네요. 제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요? 그냥 당신을 사랑한 것뿐인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괄시를 당해야 하다니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내가 준성이 따끔하게 가르칠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요. 너 다시 한 번만 이따위로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은 절대 본인의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워낙에 가부장적인 아버님이셨기에 남편 또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어머니도 아닌 새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어머니 노릇을 톡톡히 했어요. 이런 게 시집살이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숨이 막히게 저를 가만 놔두질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싫어하니 나라도 잘하자 싶었지만 아주 못된 시어머니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어머님 때문에 고단하였어요. 내가 아무리 두 번째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너 나한테 잘해야 한다. 지금 네 시아버지랑 나랑 살고 있잖니. 아무리 준성이가 날 무시한다 하더라도 너까지 그러면 안 돼. 너 우리 남편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준성이도 내 꼴 보기 싫은데 왜 아버지한테 대적하지 못하겠어? 이게 다 돈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너도 분위기 파악 잘하고 나한테 잘해. 막말로 내 한마디면 준성이도 나가리 되는 건 한순간이야. 그 정도로 너네 시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명심해라. 저야 뭐 아버님이 그러시라고 하면 그러는 거죠. 제가 힘이 있나요? 저 역시 집에 분란 만드는 거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 너와는 말이 좀 통하는구나. 아, 그리고 내가 패션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거든. 너 신혼여행 갔다 오는 날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그때 베고 온 스카프 있지? 그것 좀 가져와. 내가 내일 여고 동창 모임을 가는데
그걸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설마 치사하게 싫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아, 그 가방이랑 같이 가져와 봐. 스카프랑 가방이랑 아주 세트로 어울리더구나. 나같이 엘레강스한 여자한테도 딱일 것 같아. 사실 시어머니든 아니든 저한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와 살고 있는 분위기도 했고, 저 역시 저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굳이 나쁘게 대할 필요는 없었죠. 가뜩이나 당황스러운데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하고 온 모든 것들을 다 샘내하며 본인이 가지기를 원하셨고, 그럴 때마다 정말 난감했어요. 매번 안 된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매번 시어머니의 비율을 맞추기란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스카프요? 제 생일에 친구들이 선물해 준 거라서 좀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하나 사다 드릴게요. 너, 날 그지 취급해? 너도 지금 내가 첩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거 좀 시어머니가 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해? 아니요, 오해세요. 거절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 사다 드린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언짢게 생각 마세요. 그게 그거지. 싫다는 거 우회적으로 돌린 거 아니야? 내가 준성이의 진짜 엄마였어도 그랬을 거냐? 아주 영악하네. 준성이가 날 무시한다고 너까지 게 날 무시해? 난 네 시아버지랑 살고 있는 여자야. 네 시아버지 내 말 한마디면 준성이고 뭐고 다 손절하실 뿐이라고. 알겠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파악해봐야 할 거다. 내가 그런 건 못 참거든. 그때부터 제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보자라는 마음에서 경계 대상으로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더 저를 마음대로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50이 다 되어서 아버님 아이를 임신했던 것이었어요. 남편과 전 경악스러웠고 아버님도 난감해하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본인의 핏줄이니 허허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 저에게 더욱 시어머니 행세를 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앞날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주 떡두꺼비 같은 아이를 낳아드릴 테니 여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몸만 부대끼고 사는 것보다 저희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저희가 더 돈독해지지 않겠어요? 나중에 준성이가 절 어떻게 대할지 뻔히 아는데 저도 제 편 하나 듬직하니 낳아야죠. 그러니까 나이는 많고 노산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출산할게요, 여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당신 나이도 있고 사실 아이들 보기도 부끄럽잖소.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또 준성이 저도 있는데. 그럼 제가 평생 그냥 여보 옆에서만 살다가 혹시라도 당신이 안 계시면 준성이한테 바로 팽당해야 되겠어요? 당신도 절 그저 그런 여자로 보신 거죠? 당신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하시네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유, 알겠어요. 그래도 당신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건데 오해 말구려. 일단 태교에 전념해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힘을 얻고 어머님은 기세등등해져만 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를 종부리듯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시아버지는 임신한 시어머니를 공주처럼 여기시며 저에게 잘하라고 압박을 하였고 점점 강도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너 지금 일 끝났지? 우리 집 올 때 그 시장에 들러서 핫도그랑 공갈빵 좀 사다 줄래? 너무 먹고 싶은데 사올 사람이 있어야지. 아, 저 오늘 야근이라 죄송해요. 내일 사다 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회사 스케줄상 절대 집에 일찍 못 가거든요. 내간이 진짜 시어머니였어도 이럴 거야? 이러니까 네가 날 무시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너네가 너네 시아버지 애를 가졌는데도 이럴 거냐? 안 되겠네. 날 이렇게 무시하는 건 니네 시아버지를 무시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가만 안 둘 거야. 아니요. 사정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 역시 그동안 수많은 것들 때문에 쌓여있던 터라 어머님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어머님은 더욱더 화가 나서 시아버지에게 없는 사실을 다 고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와 계셨거든요. 그렇게 시아버지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제 남편과 시아버지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었답니다. 어머, 깜짝이야. 아니, 말도 없이 저희 집엔 왜? 아, 설마 어머님이랑 아버님 저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니네 시엠을 가차없이 무시할 수가 있어? 그건 날 무시하는 거다. 게다가 홀몸도 아닌데 그렇게 사정사정하는 걸 네가 매몰차게 뿌리쳤다고 하더구나. 그렇게 시애미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야? 여보, 그만하세요. 아유, 저야 이런 대접 익숙하죠. 근데 뱃속에 여보 아이까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네가 진짜 시어머니도 아닌 게 왜 이렇게 부려먹냐고 전화로 소리 질렀다는 게 사실이야?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야근하니까 못 들린다고 한 건데 그걸 왜 그렇게 전달하신 거예요? 아버님도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말씀만 듣고 저한테 다짜고짜.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 진짜 그만들 좀 하세요. 아버지 당장 저 여자 데리고 나가요. 저 여자 민신한 건 한 건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요? 아이고, 이보세요. 당신 있는데도 이렇게 눈 땡그랗게 뜨고 그러는데 저랑 둘이 있으면 어쩌겠어요? 하도 흥분했더니 배도 당기는 것 같고 너무 힘드네요. 제가 가뜩이나 노산이라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불리하니까 나이 50에 임신한 본인을 들먹이며 시아버지에게 울먹이는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화를 내며 이 집을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뺨을 날리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답답한 하루였고 저 하나 때문에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가 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그냥 사다 드릴 걸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 여자 진짜 능그렁이라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홀렸는지. 당신 너무 마음 쓰지 마. 솔직히 난 당신이 제일 소중해. 그래도 아버님이랑 이렇게 되는 건 옳지 않잖아. 괜히 여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 진짜 속상하다. 됐어. 내 가족은 너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아버지도 지금 나고 뭐고 눈에 안 보일걸?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애써 남편은 저에게 위로해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혼자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도중에 와 계셨던 거라 한참 전에 와 계신 것 같았고
제가 없는 집을 오히려 바랬다는 것처럼 제 방 이곳저곳을 뒤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나고 황당했는데 제 인기척에 놀라셨는지 기겁을 하셨어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제 방에서 지금 뭘 하신 거죠? 아유, 놀래라. 야, 너 인기척 좀 하고 다녀. 애 떨어질라. 아, 다름이 아니라 너한테 훈계 말씀 하나 전하러 왔다. 비밀번호야, 너네 시아버지가 알고 있잖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뭘 그래? 웃긴다 너. 훈계요? 아니 그건 그렇고 얼른 나가주세요. 여기 제 방이기도 하고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이건 좀 아니네요. 이걸 그냥? 일단 그냥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할게. 어차피 길게 말해봤자 너랑 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고. 너 그날 봤지? 너 내 눈 밖에 나는 순간 네 남편이고 너고 바로 연 끊기는 거야. 너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얼마나 빠져있는 줄 아니? 그런데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란 말이야. 어머님, 그렇게 사시는 거 안 피곤하세요? 어쨌든 그날 언짢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어머님도 이제 없는 말 지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 때문에 제 남편이 아버님이랑 손절하는 걸 원치 않아서 이렇게 제가 넘어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아마 어머님께 먼저 손 내미는 마지막이 될 거고요. 앞으로 저도 정말 안 참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너? 그게 무슨 뜻이야? 네가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안 참으면 뭐 어쩔 건데? 나 뱃속에 니네 시아버지에 임신했어. 준성이랑 똑같은 핏줄이 자라고 있다고. 네가 그러면 네 남편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한순간이야. 역시나 본인이 할 말만 하고 저희 집을 나섰고 시어머님이 저희 집을 나서고 아주 대박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집에 있는 스카프며 작은 가방 그리고 보석들이 하나둘 없어진 것이랍니다. 다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 출장 갈 때마다 외국에서 사모은 값비싼 보석이며 장신구들이었어요. 솔직히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니 의심될 사람이 시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늘 제가 하고 다니는 차림새에 관심이 많으셨고 항상 대놓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었으니 의심할 만하였죠. 그래서 전 그냥 대놓고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고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혹시 제 물건에 손대셨나요? 아니, 혹시 제 물건 보셨어요? 그날 어머님이 가시고 난 뒤에 다 없어져서요. 너, 그 뜻 뭐야? 지금 내가 네 걸 훔치기라도 했다는 거니? 이거 아주 웃기는 짬뽕 아니야? 여보, 아유, 억울해. 너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너네 시어머니 임신했는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와서 너네 시어머니 속을 긁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이 다녀가신 뒤에 제 물건들이 거의 없어져서 그냥 어머님께 보셨냐고 여쭈러 온 거예요. 그게 저보고 훔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보, 저 진짜 억울해서 못 살아요. 아휴,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이건 아닙니다.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이 제 물건 맨날 탐내하시고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지야? 네 시아버님한테 사달라고 하면 그만인 것을. 내가 왜 네 물건을 탐내니? 너 아주 말 웃기게 한다. 어머님,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친정엄마가 유품으로 남겨준 반지도 있어서 그러니깐요. 네? 촌스럽게 유품은 무슨? 예. 아니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 둬라. 아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피곤해요. 그만 가렴. 그래,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돌아가거라. 설마 니 시애미가 이런 걸 훔칠 리가 있겠어? 너도 오해하는 거야. 물증이 없어서 뭐라고 못하겠다마는 어머님 정말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시는 게 대단하네요. 언젠가 밝힐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집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제 심증일 뿐이니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닥달할 순 없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혔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위로한답시고 모든 걸 구매해주겠다고 하였어요. 그래도 친정엄마가 남겨준 유품은 대신할 수 없기에 마음이 많이 아파왔고 정말 시어머니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휴, 그 여자 손버릇 진짜. 예전에 돌아가신 엄마 물건에도 손대더니 이제 하다하다 네 물건까지. 대단하다 진짜. 내가 다시 사줄게.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이미 아버진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아무것도 안 들리시는 것 같아. 너가 이해해. 아니 어떻게 그걸 가져가? 어쩐지 나 일 갈 때 우리 집에 와 있더라니. 솔직히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잖아. 자기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면 뭐해? 어차피 그 여자가 길길이 아니라고 하는걸. 거기에 우리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준 다이아 반지도 있는데 진짜 너무 화난다. 이제 그 여자 절대 어머니 취급해주지 않을 거야. 정말 어른 같지도 않으셔. 진짜 아버지가 더 나빠. 아, 왜 그 여자를 그렇게 싸고 도는 건지. 아무리 아이를 가졌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어찌할 도리는 없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은 꼭 돌려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증거를 잡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더 어머님 집에 방문하게 되는 나날들이었어요. 어머, 또 왔니? 그렇게 오라고 할 땐 안 오고 요새야 정신이 들었구나. 너 마침 잘 왔다. 나 옷 좀 사러 가야 하는데 네가 좀 골라줄래? 그래도 네가 디자인 회사 다닌다고 안목이 좀 있잖니. 아무리 임산부지만 아무거나 입을 수 있어? 네가 하도 나보고 도둑이니 어째네 하면서 난리통을 치고 가는 바람에 네 시아버지가 내가 안쓰러웠는지 이렇게 카드를 주셨지 뭐냐. 이제 알겠지? 네 시아버지는 나한테 빠져도 단단히 빠져 있다는 걸.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지? 어머님, 지금 막달인데 거동 괜찮으세요? 저야 뭐 괜찮지만 어머님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그리고 그땐 저도 흥분을 해서 어머님께 막말한 거 죄송해요. 그렇지만 어머님도 저에게 솔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네. 일단 나 쇼핑하는데 네가 좀 골라줘야 하니까 같이 가자. 며느리가 이 정도는 노릇은 해야 며느리예요. 그리고 임신했어도 거동 괜찮아. 네가 날 보필할 건데 뭐. 그러니까 얼른 카드 쓰러 가야지. 가자. 그렇게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신둥이 가진 시모와 외출을 나가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지금 이 기회에 집안을 샅샅이 뒤져 반지를 찾고 싶었지만 그래도 만삭의 몸이니 미운 건 있고 어머님을 따라 이리저리 쇼핑을 하게 되었어요. 쇼핑을 하면서 어머님께 솔직하게 물어 반지만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한사코 아니라고 하길래 저 역시 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머님이 주저앉게 되었고
뒤이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전 당황스러웠는데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진통인가 하면서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고 얼른 구급차를 불러 어머님을 태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예, 응급차 좀 불러라.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프거든. 예정일 3주나 남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얼른 불러. 어머, 괜찮으세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어머님, 저 좀 잡아보세요. 일어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진짜 어쩐담? 시모에게 갑작스러운 진통이 오게 되었고 그 길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어머님은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밖엔 저와 제가 연락한 시아버지가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를 무사히 받은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놀랄 일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노산의 고령이라 너무 걱정했는데 출산은 자연분만으로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건 낳은 건데 뭘 드셨는지 뱃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처 급한 자연분만이라 관장을 하지 못해서요. 여기 들어오셔서 이것 좀 보세요. 의료진 따라 수술실에 들어선 순간 충격적 실체에 전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르친 것은 어머님이 아이를 낳다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뱃속에 있는 것들까지 같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 친정엄마가 물려준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저희 집에 온 그날 제 방에서 이것저것 둘러보다 저의 인기척에 놀라 그 반지를 삼켜버린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 말이죠. 전 그걸 보자마자 시댁으로 향했고 시어머니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저희 집에서 가져간 저희 장신구며 보석들이 어머님 장롱 안에 거의 모셔져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 심증뿐 아니라 물증까지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과를 하면 한 번은 눈 감아주려고 했었어요. 아버님 아이까지 낳은 마당이니 앞으로 얼굴을 봐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편한 것보다 차라리 훌훌 털어버리고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안 훔쳤다고 그렇게 우기시더니 지금 어머니 방에서 나온 제 장신구들이에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제 친정어머니 유품까지 어떻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아이를 가지신 분이 도둑질을 하다니 애가 뭘 배우겠어요? 어이없네요. 너 내 방을 뒤졌다는 거냐? 이걸 확 그냥? 시애미가 네 물건 좀 빌려다 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날뛰어? 그리고 니네 친정엄마가 물려준 유품 그거 나도 가족인데 같이 좀 하면 어때서? 정말 너도 별걸 가지고 그런다. 훔친 게 아니라 너한테 빌린 거야. 내가 다 하고 다시 돌려주려고 했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러지 좀 마라. 나 몸 풀어야 돼. 네가 애를 낳아보길 했어? 어디 시어머니 애 낳은데 쫓아와가지고 따져대? 여보, 얘 예의 없는 것 좀 보세요. 진절머리 난다니깐요. 아니, 새아기 말이 진짜야? 당신 그렇게 안 가져갔다고 하더니 당신이 가져간 거였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훔쳤으면 어서 사과하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해요. 아니, 그리고 뭐가 아쉽다고 새아기 물건을 훔치는 거야? 여보,
저 지금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러실래요?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났다고요. 저 좀 내버려 둬요. 당신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줬는데 당신까지 이러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나네요. 그리고 제가 임신 중이라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왜 이해를 못하시고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다그치시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잖소. 그러니 당연히 잘잘못을 따져야지. 새아기한테 정식으로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시아버지도 당황해서 시어머니에게 캐묻는 순간 더 반전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본인 잘못이 없다고 계속 우기는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그 이후 종이 한 장을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시아버지와 새로 태어난 아가의 친자 검사를 한 종이었어요. 처음부터 새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던 남편이었고 우연히 밤에 시댁이 방문할 때 대문 앞에서 웬 외간 남자와 쏙닥거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으로 남편은 시어머니 몰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친자 확인 검사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아버님께 상의하여 일을 진행시킨 것이었고 친부인 아버님의 동의도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님 또한 시어머니와 혼인 생활 중 나름 의심스러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조금은 혹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역시나 아버님과 친자가 아닐 확률이 높게 나왔어요. 아버님은 그걸 보자마자 충격으로 잠깐 기절을 하셨고 남편과 전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 같았거든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딱 봐도 우리 집에 돈을 보고 들어온 게 확실했었죠. 당신 이거 다 사기죄야. 알아? 아니, 너 감히 나 몰래 친자 검사를 해? 내가 널 사전에 니네 아빠한테 얘기해서 절연을 시켰어야 하는 건데 언젠간 네가 화근이 될 줄 알았어 아주. 너네 아빠랑 나랑 무슨 일이 있으면 아주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놈의 남 탓 좀 그만하세요. 본인이 훔치고 본인이 사기치고 왜 남의 탓을 하나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본인이 벌 받을 거 달게 받으시고 제발 뉘우치세요. 아기 낳고 부끄럽지도 않으신가요? 어떻게 아이를 낳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누가 훔치고 싶어서 훔쳤대? 나 너네 아버지랑 틀어지면 니들 가만 안 둬. 끝까지 부자인 아버님을 놓진 않으려 하네요. 인생 그렇게 살고 싶나 싶은 게 이젠 안쓰러워지려고까지 해요. 네가 뭔데 날 안쓰러워해? 니까지 있게. 난 니네 시아버지 맞나? 이제 인생 완전히 바뀐 여자라고. 그건 착각이죠. 이제 버림받고 벌 받을 건데 아직까지 당신이 아버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이 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저 역시 시어머니를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빌미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려 했고 나중에 아버님의 재산 중 일부를 본인이 취할 속셈을 했던 거죠. 아버님은 사기죄와 위자료 소송을 하였는데 시어머니의 과거 행적을 캐고 더욱더 놀랄 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전남편과 깨끗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거였고, 전남편이랑 저희 아버님의 재산을 꿀꺽하려고 작당 모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님의 전남편도 같이 작당 모의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같이 사기죄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허술한 호랍인 줄 알았지? 아무리 우리 아들이 믿을 종자가 못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당신을 믿었는데 뱃속아이도 내 아이면 내가 책임지려 했는데 당신은 믿을 종자가 못 되었어. 이제 법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늦은 나이에 만나 그래도 평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해서 잘해주려 했건만 당신은 내 돈을 보고 접근한 거였어. 여보, 미안해요, 정말. 아니, 내가 한순간에 실수한 거지. 정말 당신을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압박을 받은 거였어요. 제가 사랑했던 건 당신이라고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해해줘요. 그런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애를 가져?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주 주책 바가지들이 따로 없지. 나 역시 주책이다 싶었지만 사기를 치려고 하면서 그렇게 주책을 떨어댄 당신들이 어마무시하게 웃긴다는 것만 알아도 두고 보라고. 도둑질에 남의 마음 먹고 아버님을 홀리기까지. 정말 당신은 양심이란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벌 달게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남의 것을 탐내지 좀 마세요. 본인한테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나이 50이나 먹고선 그러고 살고 싶나? 당신이 낳은 아이만 불쌍하네요.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는 사기꾼에 이제 엄마는 깜빵에 가야 하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깜빵을 가긴 누가 가? 내가? 절대 안 가지. 니네 시아버지가 날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아니라고 해줘요, 제발. 시어머니는 법을 어긴 대가를 톡톡히 치르셨어요. 제 물건을 훔친 것은 절도죄에 해당이 됐고, 저희 시아버지에게는 혼인 빙자를 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죠. 그리고 어머님은 몸을 풀고 채 1년도 되기도 전에 징역 3년을 받으시고 어머님의 전남편은 불구속 입건으로 벌금형을 맞았답니다.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한 사람들에 비해 벌이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아이를 낳고 아이와 떨어져야 하는 것도 가장 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는 소식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 아버님은 그때 이후로 대면대면하게 지내며 아직까지 어색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가 그 뒤 아이를 가져 손주를 낳아드렸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왕래는 하고 지내요. 아버님은 그때 그 일이 남편에게 꽤나 미안했는지 다시 여자를 만나러 다니지도 않으시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산소에 가서 매일을 본인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오시곤 합니다. 아마 평생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살겠죠? 하지만 남편 또한 이젠 아버님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가족의 화목함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한 여자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탈출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지금처럼만 밝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마칠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앞날엔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영화를 보다가 딱 제가 겪은 일이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길래 숨도 못 쉬고 봤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주변에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보려고요. 저는 1년 전 남편과 이별을 했는데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그냥 헤어지게 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혼인신고를 안 했던 게 다행이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처음엔 남편과 시부모가 너무 저에게 잘해주시고 다정해서 전 결혼을 정말 잘했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 가족은 해외에 살다가 제가 성인이 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던 상황이어서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이 없었는데 시댁에서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시부모님은 30년 동안 한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매번 반찬도 만들어서 싸다 주시고 한 번도 부담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진아야, 기준이 통해서 반찬 보냈는데 봤니? 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 기준이는 좋아할 거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안 먹는 반찬 있으면 그냥 두지 말고 기준이 통해서 다시 보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알았지? 저번에 기준이가 사돈댁에서 보냈다면서 한우 세트 들고 왔던데 사돈댁에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된다고 전해드려. 너무 비싼 거 보내신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도 반찬 매번 가득해서 보내주시잖아요. 엄마랑 아빠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안 그래도 한국 반찬 너무 그리웠는데 직접 하셔도 그 맛이 안 나신다면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하신 반찬은 딱 어릴 적에 먹었던 그 반찬 맛이 나신대요. 너무 감사해서 보내는 거니까 어머님도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아이고, 우리 진아가 복덩이네, 복덩이야. 나야 그냥 식당 반찬하면서 좀 더 하고 보내주는 것 뿐인데 이렇게 이쁘게 말을 해주니 내가 너무 기분이 좋구나. 우리 기준이가 결혼을 정말 잘했나 봐. 별일은 없지? 기준이가 주말에 그래도 오겠다면서 말은 했었는데 무리해서 오지 말고 주말에는 좀 쉬어. 니들 신혼인데 시간도 같이 보내야 좋지 않겠니? 에이, 저는 일도 안 하는데요, 뭐. 가서 식당 일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하려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아무리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저녁 되면 두 분이서만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좀 서툴긴 하지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식당 일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안 그래도 우리가 식당 운영하니까 네가 부담 가질까 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온다고 하면 너무 미안하잖니. 식당 일 도와줄 필요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나중에 우리가 진짜 힘들고 그럴 때는 부탁할 테니 지금은 우리 힘으로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신경 안 써도 돼. 당시 전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주말마다 남편과 가서 식당 일을 도와드리겠다고도 했지만 시부모님은 그것도 다 거절하셨어요. 시댁에 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렇게 다정하고 잘해주시는 시부모님 밑으로는 더 다정하고 따뜻한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절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5살이나 어렸지만 생각은 저보다 더 깊고 열심히 본인의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 착하고 다정한 남편에게 의아했던 건 바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여보, 근데 여보는 쉬는 날에 친구 만나러 안 가는 것 같아. 들어보면 매번 통화도 강의 때문에 하는 통화가 대부분인 것 같고. 당신은 친구들 안 만나? 혹시 내가 여기에 친구들 별로 없으니까 나 때문에 안 만나러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지? 괜히 그럴 필요 없어.
나 그냥 집에서 TV 보고 재미있게 있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친구도 만나고 술 한잔하고 들어오고 그래. 아니야. 나 친구 없어, 여보. 사실 전에는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일 시작하고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그런가? 다들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다 끊어버렸어. 그런 친구들이랑 계속 만날 생각도 없었지만 시간도 없고 말이야. 거기다가 나 당신 만나기 전에 살던 동네에서 이사 온 거 알고 있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 멀어졌지 뭐. 맞다. 당신이 나 만날 때쯤 이사 온 거라고 했었지? 그때도 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었잖아. 난 그게 나한테 작업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구나. 에이, 그래도 당신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내 눈치 보면서 안 만나는 건가 싶어가지고. 나한테 제일 친한 친구가 당신이지 뭐. 이제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잖아. 당신만 있으면 난 다 괜찮아. 어차피 일도 바빠서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시간 있으면 당신이랑 시간 보내야지. 당신이랑 보낼 시간도 없는데 쓸데없이 친구들이랑 시간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이런 게 아빠를 닮았나 봐. 아빠도 매번 엄마가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 밖에서 친구분들 안 만나셨거든.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 없으시잖아. 실제로 시부모님도 친한 사람들 없이 두 분이서 오붓하게 지내셨고 친인척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부모님은 30년 한식당을 운영하셨지만 그게 지금 운영하는 곳에서 쭉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아, 어머님, 남편이 저랑 만날 때 이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식당도 그때 그럼 오픈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운영하신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시네요? 그럼 그전에는 식당 어디서 운영하셨어요? 어머님 손맛이면 동네에서도 엄청 유명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아예 정리하시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지금도 자꾸 사람들이 분점 내달라고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아유, 그렇지. 우리가 전에는 작은 지방에서 식당 열긴 했는데 여기는 2년밖에 안 됐어. 우리가 경력이 총 30년이어도 실제로 30년 쭉 한 곳에서 장사한 건 아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했지 뭐. 제일 길게 정착했던 게 아마 5년인가 그럴걸. 그래서 우리 기준이가 친구가 별로 없잖아.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친구를 만들 새가 없었어. 그게 참 미안하지. 아, 그렇구나. 기준 씨가 안 그래도 자기 친한 친구는 없다면서 말하더라고요. 다들 깊게 사귄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구나. 근데 그냥 가정집도 아니고 가게를 계속 옮기시려고 하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런 가게 물건들도 다 옮겨야 하잖아요. 여기도 운영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늘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전에 하던 식당도 그랬을 텐데 계속 옮기신 거예요? 그냥 우리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착은 안 돼도 여기도 알고 저기도 알고 그럴 수 있어서 좋았지 뭐. 우리가 이런 거 좋아하고 잘 맞아서 그럴 수 있었던 거야. 그래도 다행이지 않니?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식당도 잘 되고 내가 이 식당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열면 잘 되니까 그만둘 수가 있나 뭐. 시부모님은 30년 동안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셨고 이번 식당은 저와 연애할 때 오픈을 해서 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식당이었죠. 그래도 매번 손님들이 많아
아마 그전 식당도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았는데 왜 자꾸 옮기셨을까 의아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 시부모님을 닮아서 그런지 남편도 개인 교습을 한다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녔고 처음에는 굳이 지방까지 개인 교습을 가야 하는가 싶었는데 그만큼 고객들이 찾는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에도 지방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급하게 비즈니스 영어 강의해야 할 곳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아유, 이것도 정말 못해먹을 짓이다. 여보랑 이번 주말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쩌지? 이번에 다녀오면 이번 달은 절대로 지방 안 갈게. 약속 잡히더라도 못 간다고 할게. 근데 이번 거는 꼭 가야 할 것 같아. 그때 알지? 나 잘 봐주신 사장님. 거기 기업체에서 부른 거라 가봐야 돼. 이렇게나 갑자기? 나 이번에 당신이랑 같이 놀러 가는 거 얼마나 기대했는데. 할 수 없지. 그 사장님이 당신 여기저기 많이 소개해주고 있다면서. 근데 이렇게 당신 가면 얼마나 강의료를 받는 거야? 숙소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다 해주는 거야? 당신도 진짜 피곤하겠다. 근데 주말인데 비즈니스 강의를 하는 것도 있는가 봐? 이번에 신입 교육을 하면서 합숙을 하는가 봐. 그래서 거기 강의 가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나도 주말에는 쉬지. 어쨌든 이번에 다녀오고 당분간은 갈 일 없을 테니까 그때 같이 놀러 나가자. 알았지? 근데 이번에 가면 교육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전화통화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할 수 있지? 나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일할 때는 집중하고 싶어서. 안 돼. 그래도 메시지라도 보내줘야지. 당신 매번 지방교육 갈 때마다 전화기를 아예 꺼놓거나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그러잖아. 나 그렇게 하면 싫어. 이번에는 전화는 안 하더라도 메시지라도 보내줘.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이지. 남편은 영어 강사로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지방 기업에서도 자주 불렀고 가끔씩 지방에 갈 때가 있었는데 제가 가장 불만이었던 하나가 바로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심지어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을 때도 많아서 항상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도 자주 다퉜어요. 물론 일이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연락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남편은 지방에 가 있는 내내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제가 답답했거든요. 당신 이번에도 전화기를 왜 꺼놓은 거야? 아니, 낮에는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밤에는 쉴 거잖아. 그럼 전화기를 켜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집에서 걱정하는 나는 생각 안 해? 아무리 그래도 잘 도착했다. 수업 마무리했다. 이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 하나 없이 지방 가자마자 전화기 바로 꺼놓고 나 이번엔 용서 못해. 왜 전화를 꺼놓은 거야? 말했잖아. 나 한번 수업할 때는 열과 성이 다해서 한다고. 그래서 수업하고 나면 완전 녹초야.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잠들고 일어나면 다시 수업 준비해서 바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오는 거라고. 이번에는 강의 시간도 엄청 길었고 성인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연락 한 통이 없을 수가 있어?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나도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왜 매번 당신은 그렇게 연락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솔직히 이런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당신이 자꾸만 그러니까 정말로 지방에 수업을 간 건지도 모르겠어. 매번 갔다가 오면 이상한 생각만 들고 당신은 제대로 해명도 안 해주고 정말 기분 나빠. 내가 무슨 딴짓이라도 하고 있을까 봐? 여보,
나 그런 생각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일도 전혀 없어. 내가 당신 앞에서 통화하는 것도 봤잖아. 주말에 강의 내용 통화하는 거 당신도 뻔히 봐놓고서는 왜 그래? 정 그러면 다음에 그냥 같이 가. 같이 가서 보면 되잖아. 내가 진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렇게 가서 별일 없으면 어쩔 건데? 당신 그렇게 나 의심하면 열심히 일하고 온 보람이 없잖아. 내가 더 서운해. 남편은 열심히 일한 자신을 의심한다며 굉장히 불쾌해했지만 전 이상하게 남편에 대한 의심을 풀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랑 이렇게 다투기라도 하는 날이면 1주일이고 2주일이고 남편과 대화도 안 했고 그러면 시부모님이 제 눈치를 보면서 찾아오시고서는 절 달래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철없게 보일 수도 있던 상황이었지만 항상 저에게 아들 흉을 같이 봐주셨죠. 아유, 기준이 걔는 왜 그런다니? 아무리 일을 해도 그렇지. 연락 한 통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남자들이란 자기 일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기준이 걔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 매번 자기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듣지도 않고 집중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걔는 모를걸? 어릴 때도 그랬어요? 아, 어머님, 저는 기준 씨한테 자꾸 연락 한 통만 해달라고 하는데 기준 씨는 일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해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저녁에 자기 전만이라도 통화 한 통, 하다못해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전화기도 꺼놓고 전 너무 서운해요, 어머님. 이번에는 단단히 화가 나서 안 풀어주려고요. 그래, 이번에는 기준이 용서해주지 마. 걔가 이번에 크게 혼쭐이 나야지 안 되겠어. 어떻게 결혼도 안 해가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 걔가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집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걔한테 내가 전화를 했는데 며칠 내내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실종 신고까지 할 뻔했다니까. 걔가 그래. 에휴, 네가 정말 답답하겠구나. 어머님도 힘드셨겠어요. 남편은 일할 때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억울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온 사람한테 제가 너무한 걸까요? 강의료도 들어오면 바로바로 저한테 보내주는데 제가 괜한 사람 무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기준이도 이번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기준이한테 대신 혼내줄 테니까 너는 그냥 사과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줘. 기준이도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걔가 멀티플레이가 안 되지 않니? 하나에 집중하면 그것만 해야 하는 애라서 그래. 똑똑한 네가 참고 넘어가 줘. 시부모님이 중간에서 저와 남편 사이를 잘 풀어보려고 해주셔서 금방 풀리긴 했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지방으로 일을 갈 때면 항상 연락이 잘 되지 않았죠. 결국에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포기하는 것으로 분쟁이 끝났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뜬금없이 이사를 하자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신 그 세주구에 있다던 건물 있잖아. 거기 며칠에 한 번씩 관리하러 가지 않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불편하지 않았어? 생각해보니까 당신 그냥 여기로 결혼하면서 온 거잖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나?
여기서 거기까지 못해도 2시간은 가야 할 텐데 차라리 우리 올해까지만 여기 있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이사 갈까? 한 달에 한 번은 가지. 거기서 무슨 일 있다고 하면 종종 가기도 하고. 근데 뭐 괜찮아. 드라이브 한다는 마음으로 갔다 오면 되니까. 근데 갑자기 왜? 내가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니까 신경 쓰였어? 거기를 이사 가면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멀어지지 않아? 그래도 여기 지역에 수업 가는 것도 많고. 이사 가면 이제 더 수업 못 하잖아. 아니,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당신 수업 가는 사람들 다 좋아하고 당신도 일하는 거 즐거워하잖아. 맞아. 다들 몇 년씩 수업 듣던 사람들이라서 좋긴 한데 일단은 나한테는 당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지.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써주잖아. 그 지역으로 가면 친정이랑도 가깝고 그러니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야 그쪽에서 다시 수업 알아보고 구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진짜? 그러면 나야 너무 좋지. 근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서운하실 수도 있겠어. 그래도 자식이라곤 당신 한 명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갑자기 이사 가겠다고 하면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자. 저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직장에 다니다가 친정에서 준 건물을 받고 세를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결혼하게 되면서 지역이 멀어지다 보니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지만 자주 가는 건 아니라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건 어떠냐며 말을 하길래 의아했고 시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사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희 내년에 이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진아가 관리하는 그 건물 있죠? 거기 관리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솔직히 2시간 넘게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저도 걱정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아, 그래? 아유, 우리야 뭐 상관없지. 니들이 부부니까 알아서 결정해. 그나저나 우리도 이번에 사업 좀 진짜 확장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식당도 잘 되니 진짜 분점 한번 내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말이야. 혹시 그럼 진아는 분점 낼 생각 없는 거니? 저번에 너 건물에 원래 음식점 하던 곳 있다면서 이번에 계약 만료된다고 했었잖아. 거기 그냥 니들 살면서 분점 내보는 건 어때? 다른 건 안 받고 그냥 너희가 내면 우리가 레시피나 이런 건 다 알려줄게. 어머, 정말요? 어머, 저야 진짜 좋죠. 근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가게에 분점 같이 내자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으시다면서요. 그거 돈 엄청 많이 주고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제가 그냥 받아도 되는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평생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돈 주고 사겠다고 한 거잖아요. 저한테 그냥 그렇게 알려주셔도 돼요? 에이,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그냥 니들만 잘 살면 되지 뭐. 네가 한식당 운영할 수 있으면 그냥 분점을 너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겠니?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준이가 자꾸 지방으로 수업 가는 것도 신경 쓰이고 기준이한테 분점 운영하라고 하는 건 어때?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가게 인테리어나 이런 건 니들이 알아서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니? 시부모님은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 분점을 내는 건 어떠냐며 저에게 제안을 하셨고
대신 분점 내는 비용은 일절 받지 않겠다면서 남편에게 거기 운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만두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말을 하셨죠. 저는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을 했고 남편 직장 때문에 자꾸만 지방에 가는 것도 신경이 쓰였는데 건물 관리도 하면서 남편은 건물에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저는 정말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 안 그래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던 남편이 가게를 시작하면 더 바빠져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다고 선언할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이참에 아이 한 명 갖는 건 어때? 자기 가게 진짜 시작하면 바쁘다면서 더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우리 아이 한 명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가 뭐 금전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도 나이가 있잖아. 나 더 늦기 전에 아이 한 명 낳고 싶어. 더도 덜도 말고 아이 한 명만 딱 낳으면 안 될까? 난 당신 인생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당신이 임신하고 아이 낳으면 아무리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당신이 훨씬 더 고생할 거잖아. 난 그거 보고 싶지 않아.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 절대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가게를 해도 당신한테는 절대 가게 맡기지 않을 거야. 당신은 집에서 푹 쉬고 있었으면 좋겠어. 왜? 당신 날 너무 아껴주는 거 아니야? 난 그래서 당신 닮은 아이 딱 한 명만 낳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둘 낳자고도 안 할게. 딱 한 명만. 육아랑 뭐랑 그런 거 다 내가 알아서 하고 당신 신경 하나도 안 쓰게 해줄게. 응? 어떻게 안 될까? 차라리 내가 낳을 수 있으면 낳고 싶다니까. 난 내가 육아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당신 고생할까봐 아이 낳고 싶지 않아. 지금 신경으로는 당신만 허락하면 나 정관수술도 하고 싶어.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확률도 줄이고 싶다고. 당신 아이 키우는 거 진짜 힘들어. 아무리 그래도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고 난 당신 그렇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남편은 항상 제가 고생할까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고, 물론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했지만 남편은 그렇기 때문에 더 고생을 시킬 수 없다고 했죠. 전 너무 속상해서 시모에게 이 사실을 말한 적도 있었는데 당연히 손주를 바라실 거라 생각했던 시모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셨죠. 어머님, 남편 앞으로도 아이 낳을 생각 없대요. 심지어 저한테 정관수술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결혼 전에도 자기는 아이 안 낳을 거라면서 저랑 둘이서만 행복하게 잘 지내자고 했는데 전 그래도 결혼하면 생각이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행복하긴 하지만 저는 기준 씨 닮은 아이 딱 한 명은 낳고 싶어요. 나도 기준이 낳아봤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 아무리 남편이 도와준다고 해도 여자가 아이 낳으면 온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곳저곳 약해지기도 하고 기준이가 순한 아이기도 했지만 쉽지 않았거든. 그래서 같은 여자로서 내가 너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아. 내 딸이었으면 아이는 낳지 말아라 하고 싶지. 물론 손주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시부모로서 우리 욕심이고 네 건강, 행복 생각하면 아들 말이 맞아. 정말요? 그래도 어머님 손주 있으시면 너무 행복하고 좋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전 남편 닮은 아이는 꼭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요구하니까 불안하니 정관수술도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아들이 그렇다는 걸 내가 억지로 나아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좀 시간을 둬봐. 지금부터 아이 갖자고 재촉하지 말고 좀 여유롭게 시간을 주는 건 어떠니? 걔가 아직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네가 고생하고 힘들 거 아니까 임신은 애초부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도 나중에 잘 설득하면 마음 편할 수도 있으니까 좀 시간을 가져보자. 이상하게 시부모도 저에게 임신은 권하지 않으셨고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라고만 하셨을 뿐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는구나 싶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고 제 이 생각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 한식당에서 분점을 내기 위해 주방일을 도우며 배우고 있었는데 한 중년 여자가 쌍스러운 말을 하면서 시부에게 뜨거운 물판을 내려치길래 전 허둥지둥 그 사람을 말리려고 갔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 뜨거운 걸 어디다가 갖다 대고 있어요? 당장 나가세요. 어디서 행패 부릴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감히 이렇게 해요.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나가세요. 지금 나가시면 신고는 안 할 테니 빨리 나가시라고요. 결혼했다는 여자가 이 여자야? 너 오늘 잘 만났다. 안 그래도 내가 네 면상 한번 보려고 했는데 뭐? 네 남편 그 모양 그 꼴인데도 결혼을 기어코 강행하겠다고? 너도 이 사람들이랑 한통속이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지 않고서야 그놈이랑 결혼까진 안 했겠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뭐라고 연락을 하셨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일단 진정하시고 다른 손님분들도 계시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계속 난리 피우시면 저희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경찰? 그래. 어디 한번 경찰이나 한번 불러봐. 아마 절대 못 부르겠지. 사기친 당신네들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돈 뜯긴 내가 피해자인지 어디 한번 따져보자. 얼굴 보니 지금 뭔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모양인데 진짜 나 몰라요? 나랑 메시지도 했었잖아요. 내가 그때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어렵게 알고 당신한테 메시지 보냈는데 진짜 몰라요? 이 사람들 정말? 오늘은 이렇게 갈 테니까 궁금하면 나한테로 꼭 연락해요. 저에게 명함만 주고 호련히 여자는 사라졌고 시부모님은 정신 나간 여자라면서 제가 잡고 있는 명함을 빼서 바로 버려버리셨죠. 그런데 저는 그 여자 눈빛을 보곤 뭔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찝찝한 마음이 들어 전 몰래 연락을 하게 됐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고선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땐 미안해요. 전화 온 거 보니까 진짜 몰랐나 보네. 혼인신고 했어요? 아마 안 했겠죠. 그 사람 네 사기꾼이에요.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저 말고 찾아온 사람 아직까지 없나 보네. 뭐 무슨 일 한다고 하던가요? 영업사원이래요? 아니면 사업한다고 했어요? 그거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놈 제비예요. 아마 지금도 여자 등쳐먹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저희 남편 영어 강사인데 지방 수업도 다니고 있고 이름이 김기준 아니에요?
저 그쪽한테 전화나 메시지 한번 받아본 적 없어요. 찾아보니까 등록된 것도 없고 뭔가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연락 드린 거예요. 남편이 일전에 한번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랑 오해받아서 행패 부려던 적 있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사람이랑 또 오해하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걔가 그런 말을 해요? 완전 거짓말만 하고 다니네. 사진 보여줄게요. 그럼 믿을 수 있겠죠? 걔 완전 사기친 거예요. 벌써 피해자가 몇 명인데 2년을 찾아다녔어요. 제 돈 가지고 튀어서. 그 한식당 제 돈으로 연 거예요. 저보고는 결혼해야 하는데 시부모 직업도 뭣도 없으니 일단 식당 열어주자고 하고 돈 받아서 튄 거라고요. 그 사람들 찾느라 제가 2년을 헤맸는데 드디어 찾았거든요. 사진이며 뭐며 다 보여줄 테니 한번 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분명 남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랑 시부모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자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거였어요. 사기당한 여자들은 모두 남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돈 있고 나이가 많은 여자들을 꼬셔서는 돈을 받고선 잠적하면서 계속 다른 여자들을 만나왔던 거였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시부모는 사기죄로 구속까지 되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는데 남편은 태연하게 저에게 면회를 오라면서 전화까지 해왔죠. 말이라도 들어보자 싶어서 갔더니 남편은 너무 억울하다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억울해. 나 이거 진짜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 여자 맞아.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 당신이랑 만나기 훨씬 전에 만났던 사람이야. 근데 그때는 진짜 진심으로 그 여자랑 사랑했고 결혼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집착이 심해서 헤어지잔 말도 못하고 도망간 거야. 진짜 믿어줘. 그 여자 나한테 너무 집착했거든. 엄마 아빠한테도 압박하고 그래서 헤어지잔 말도 못하고 도망친 거였어. 근데 이렇게 내가 사기쳤다고 고소까지 한 거야. 나 망하게 하려고. 제발 믿어줘. 나 당신 속인 적 없어. 그럼 그 여자가 아는 이름은 뭔데? 당신이랑 당신 부모 작정하고 사기친 거 아니야? 당신 김기준은 맞아? 그 여자는 전혀 다른 이름 얘기하던데? 사진 속 당신이랑 얼굴도 똑같고 당신 점 위치도 그 여자 다 알고 있고 당신 시부모랑 같이 찍은 사진이며 돈 보낸 증거며 뭐며 다 있었어. 지금 근데 당신 말을 믿으라고? 그건 내 어릴 적 이름이야. 나 이름 한번 바꿨었어. 결혼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한테는 말을 안 한 거야. 그리고 애초에 헤어질 생각도 하고 있었고 돈은 솔직히 그 여자가 나한테 환심 사려고 억지로 나한테 준 거야. 연애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 제발 믿어줘. 어떻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보여줄 수가 있었겠어. 내가 나가서 다 해명할게. 여기서 좀 빼줘. 그 여자랑 합의만 하면 그래도 징역은 면할 수 있다고 하거든? 우리 가게 열려고 했던 그 돈 있지? 일단 그걸로 합의 좀 해줘. 참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 그 뻔뻔한 얼굴로 이 여자 저 여자 속였니? 어쩐지 혼인신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당신네들 사기꾼이잖아. 영어 강사? 웃기고 있네. 영어 강사는 무슨? 그동안 지방에 하나씩 있는 여자들 만나면서 돈 받고 사니 좋았니? 나는 얼마나 등쳐먹으려고 한 거야? 너 같은 쓰레기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돼. 다신 연락하지 마. 알고 봤더니 남편의 모든 것은 거짓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나마 진짜 이름을 알려줬던 거였고, 영어 강사는 거짓말이었죠. 남편은 전국에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며 용돈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지방에 갈 때면 저와 연락도 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결혼 빙자로 사기를 쳤던 남편은 결국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시부모 역시 절 찾아와 싹싹 비셨지만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가게도 열지 않았으니 저에겐 별 피해는 없었지만, 만일 그때 그 여자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전 남편 이름으로 가게도 열어줬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만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싶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쨌든 친정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서 시부모와 남편을 고소했답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감옥에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지만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에서도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으로 치유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야 조금씩 제 얘기를 이렇게 꺼낼 수 있게 되었네요.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제가 겪게 되었다니 지금도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얘기를 여기에서나마 말할 수 있어 속은 시원하네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